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됐던 1억 원의 현금 다발, 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의 띠지를 검찰이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수라는데요, 믿어지십니까? 김건희는 구속 뒤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해왔죠. 근데 내일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하겠다고 하네요. 통일교는 김기현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말로 많은데요. 8월 19일 끝장 뉴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쇼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합니다.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석기님께서 황현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나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들어온 내용은 신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열이 받아요. 좀 어이가 없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돈이 얼마가 압수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봉권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봉권에 붙어 있는 제일 중요한 정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 띠지를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봉권의 띠지라 함은 우리 네.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볼 일이 없는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중앙은행에서 이 시중에 은행으로 보낼 때만 있는 거고 시중 예, 예.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줄 때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는 저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돈의 액수가 중요한 사건이 있고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압수될 때의 성상, 그러니까 모양,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 사건의 경우에 단순하게 뭐 뇌물을 갖다가 뭐 바카스 상자에 넣어줬다던가 혹은 뇌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상품권이 들어가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종이백에다 넣어줬습니다. 이랬을 때 그 피의자의 집에서 그런 종이백이 발견된다던가 특정한 물건이 발견되면 그 건네줬다는 특정한 모양대로 발견이 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증거물을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증거물 이런 거 압수품 보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을 소홀히 해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 그게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검찰에서는 경력이 짧은 직원이 실수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경력이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오래 수사해 본 검사라면 당연히 관봉권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의 그 모양을 발견했다면 맡기기 전에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계속 철저하게 찍어놨어야 될 것이고 그걸 압수한 시점이 상당히 이른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걸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는 시점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직후인 4월이에요. 아니 그럼 현금을 다시 세는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현금을 세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수물 같은 경우나 혹은 그 금액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현금을 세야 되거든요. 하지만 관봉권이나 이런 경우처럼 전체적인 규모로 보아서 대충 그 금액을 짐작할 수 있고 사실은 금액보다는 그 압수된 성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수사검사라면 그 전체를 다시 한번 밀봉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 봉인을 붙이고 이게 그 사건과 관련돼서 압수된 것이니까 이걸 갖다 이 봉인 관봉권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비닐에 포장된 거에 다시 한번 봉인을 씌우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압수물이다 해가지고 보존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직원이 액수를 다시 한번 셌다. 근데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정말 액수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은행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은행에 보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찰청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보관을 했다는데 그 관봉권과 관련된 거라든가 혹은 그 5만 원짜리 원래 신권에 붙어 있는 띠지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검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직원도 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그런 경위를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졌다면은 그거를 즉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한 시점이 4월입니다. 그 4월이라는 그 시기도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견을 했으면 그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4월이라는 시점, 그러니까 탄핵 이후. 예, 그렇죠. 그때 돼서 사실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가 조금이라도 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탄핵 이후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봐도 이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점에,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원래 그런 일이 생기면 예? 진상 확인을 해서 형사 일부장이 그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청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진상 확인을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형사 일부장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현금을 다시 세다가 직원의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 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물을 없애는 수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국혁신당의 강미정이라고 아시죠? 대변인. 네네. 그분이 본인 남편의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검찰에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물이 사라져요. 중간에 실수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수법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그렇게 의심을 받아도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대검이랑 지금 대검 총장하고 차장한테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정식 보고를 한 문건 자체도 제대로 작성이 된 것 같지가 않고요. 감찰도 앞섰다는 거죠. 감찰은 당연히 없었고요. 보고도 없었고. 형사 일부장이 진상 확인을 해야 비위 발생 보고를 하고 정식 그렇죠. 감찰에 들어가는 예. 겁니다. 근데 그런 비위 발생 보고는커녕 진상 확인도 정식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고를 받은 대검에서도 그냥 쉬쉬하고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생기면 즉시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사실 명명백하게 설명을 해도 안 믿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 이후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옳지 않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겹친 사안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사안입니다. 사실을 알고도 쉬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일단은 그 증거물을 없앴다라고밖에 볼 수가 지금 없는 게,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뭐 예. 제가 원래 예. 검찰 자체가 난리가 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그렇게 아무 생각합니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신흥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와의 그 관계가 상당히 깊은 관계인 건 뭐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약간 특수부의 결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건욱 부장, 거기가 담당 부인데 그 부장도 윤석열 그 씨가 서울중앙검사장을 할 때 특수부 검사였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형사부장을 거쳐서 이번에 지금 남부에 가 있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심받을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일찌감치 벌써 알리고, 혹은 하다못해 이걸 나중에 증거로라도 건진법사를 구속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제대로 처벌을 해서 증거로 쓰려면 왜 띠지가 본인들 변명처럼 띠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없어진 걸 뭐 실수로 없어졌다 만약 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수사 보고서로 상세하게 남겨놔야 됩니다. 왜 띠지가 잘 없어졌고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알아보니까 이런 것이고, 그때 당시에 띠지는 분명히 있었고, 왜냐하면 이거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봉권 띠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관봉권 띠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관봉권 띠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흐린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와, 근데 그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특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야. 그게 보고서가 있었으면, 그럼 4월이라는 시점에 보고서가 있었으면 특검의 서류가 넘어가면서 특검으로 이첩을 할 때 거기 끼워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취재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뭐 확인을 해본 건데, 일부장이 진상 확인을 안 했으며 정식 진상 확인과 관련된 보고서가 일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띠지가 분실되어 가지고 나중에 증거로 쓸 가능성에 대비한 보고서가 일체 없다. 이 두 와. 가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이 원래는 금융범죄 수사에 이제 중점청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무리 경험이 없는 직원이라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른다 손치더라도 증거물을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쇼핑백에 넣어줘서 들어왔어. 그러면 네네. 그 쇼핑백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쇼핑백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편지봉투에 뭐 100만 원을 넣어서 뇌물로 줬다라는 진술이 있다 그러면 그 편지봉투까지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증거거든요. 이건 고의적이라고밖에는 이거는 고의 또는 상당히 심각한 중과실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범죄를 다루는 돈 문제를 다루는 남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 압수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사 상식을 가진 검사들이라면 해서는 안 될 실수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 명확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경위 확인이 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윗사람들이 이걸 은폐하고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총장도 나가고 지금 총장 차장에게 직보를 했다는 것인데 총장 차장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가고 검사장도 나갔다는 건데 지금 나갔으니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거든요. 직권으로. 네, 네. 그러면 그 나간 총장이나 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뭔가 그 징계 같은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나간 거잖아요. 사람은 그죠? 일단 나간 사람에 예. 대해서는 뭐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에 고의로 은폐를 한 것이라든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그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진상 확인 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관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법무감찰관이셨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가나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법무부 감찰에서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장관께서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경위라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위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경위가 제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경위 자체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보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누가 어디까지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예, 이거는 진짜 아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검찰이 오염이 됐다고 해도 검찰 공화국의 정치 검찰이 오염이 됐다고 해도 이런 일까지 벌일 거라고는 이게 지금 사실 가뜩이나 검찰이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지하게 밝혀가지고 오히려 이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하고 밝혀도 지금 될까 이게 말까인데. 말까한 상황인데 예. 이걸 은폐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알고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참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경위를 밝혀서 그에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네. 감찰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